안녕하세요. 방송작가 한작입니다. 저는 9년차 방송작가고요.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. 방송작가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첫 월급을 받고 나서였습니다. 이제 막내 작가 면접을 보고 그 당시에 얼만큼의 월급을 받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통장에 딱 찍히니까 보니까 이게 월급이라고 살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현타가 왔죠.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인가? 내가 저 사람들의 욕바지로 일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인가?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, 그때는. 이 일을 잘못 선택했나? 그만둬야 되나? 그 생각이 바로 딱 들더라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글을 쓰는 게 아직 아니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수도 있다?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10년차, 20년차 언니들을 보면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걸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. (9) 년 차인 지금은 월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아직 월천 작가는 아니고요. 그래도 막내 때보다는 확실히 좀 벌이가 괜찮아지긴 했어요. 9년 차니까요. 9년 차니까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, 사실. 그럼 다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돈도 벌이도 나쁘지 않게 버니까 그럼 방송작가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. 이게 방송작가 페이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일단은 월천 작가라고 해서 연예인들처럼 프로그램 하나를 해서 월에 1,000만 원을 버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엄청 인기 많고 뭐 서울에서 제작비가 정말 많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버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을까요?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. 그런데 일단 제가 주변에서 봤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2개, 3개 뭐 이렇게 해서 월에 1,000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한다고 월 1,000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러면 또 이 생각하시겠죠? 그럼 프로그램 2개, 3개 해서 월에 1,000만 원 네가 벌고 싶은 거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게 말이 쉽지 사실 프로그램 하나, 2개, 3개를 한 달에 같이 연달아서 한다는 게 거의 영혼을 갈아 넣는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정말 힘든 일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게 프로젝트를 동시에 3개씩 진행하고 동시에 과제를 3개, 4개씩 한 주에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동안 계속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.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볼 겨를 없이 무조건 일만을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방송작가로 일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방송작가 페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이 불방되면 페이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방송되기로 했던 내용이 이번 주에 방송이 안 되고 불방되고 다음 주, 뭐 다다음 주로 밀리거나 하는 경우에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분량의 페이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예 돈을 못 받는 거냐, 만들어 오는 방송이 없어지는 거냐, 사라지는 거냐,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그 주는 아무튼 방송이 죽은 이번 주 목요일 날 페이는 제가 못 받고요. 그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방송이 나갔을 때 방송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방송이 죽어서 페이를 못 받을 때 그럼 나는 그냥 놀면 되는 거냐, 작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되는 거냐, 그때가 휴식 기간인 거냐 하고 또 궁금하시잖아요. 그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다다음 주 방송이 또 필요하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. 월천 작가 분들도 제 생각에는 이 돈도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이게 사실 뭐 3D 업종과 뭐 다를 게 없는 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글 쓰는 것보다 감정 노동이 더 심한 직종입니다. 방송작가는.
방송 섭외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연예인 섭외는 그래도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돈을 받고 나오는 거니까 나오지만 일반인들을 섭외해야 될 경우에 그들이 뭐 자기의 뭐 가게나 쇼핑몰이나 뭔가 홍보해야 될 게 아니면 사실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. 섭외를 할 때도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섭외를 할 때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일반인 섭외가 정말 쉽지 않아요. 웬만한 뭐 관종이라고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라면 안 나오려고 하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정말 말할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. 정말 그때는 영업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내 모든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제 친구 결혼식에 못 간 적도 있거든요, 사실. 그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말해서 좀 약간 조율을 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하필 새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첫 녹화였기 때문에 첫 녹화를 미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녹화를 했죠. 녹화를 했습니다.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러면 쟤는 대체 왜 방송작가를 하고 있는 거야? 이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.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방송작가의 안 좋은 점만 너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좋은 점도 조금 있거든요. 많이는 아닌데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그래도 방송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